예, 안녕하세요.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오는 것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게 거의 적중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그 테마, 우리 기출 문제 테마에 대한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좀 훑어줘 보도록 하죠. 일본에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이게 거의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옵니다. 100% 나오는데 나온다면 이제 두 가지인데 2번을 보시면은 토지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이게 민법상이에요.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오면 3번에 가시면 부동산의 정착물이라고 돼 있나요? 이건 민법이 아니라 이제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설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착물이 나온다면 2번 아니면 3번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1번 아니면 2번, 3번 중에서 1번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있고 2, 3번은 이제 우리가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번에 가시면은 토지의 용어가 있죠. 그죠? 그 토지 용어가 문제가 한 문제 무조건 100, 이것도 100%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이 있죠. 이제 영속성을 골라라, 부동성을 골라라, 근데 부중성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불안해하지 마실 게 계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6번에 가시면은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아시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걸 기출 문제를 다 넣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저한 기출 문제 다 냈기 때문에 저는 저량을 받는 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으라고 제가 해놨고 7번하고 8번은 뭐냐면 자,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공급과 공급량의 변화가 다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풀어드릴 게 대체제와 보완제도 100% 시험에 나와요. 그래요. 대체제 보완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하고 11번이 이제 11번이 작년 문제인데 11번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곡선이 우상향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11번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로는 22페이지 갑니다. 22페이지 보셔서 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 들어갈게요. 제가 쓴 요약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간식 교수님이 쓰셨거든요. 잘 쓰셨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셨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일단 해커사이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약을 같이 하려면 이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약집으로 가고 말씀드려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하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시지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 요약은 문제집에서 갈 때 갈 겁니다. 문제집. 그래서 이거를 이 요약집이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얇죠?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문제집에서는 더 줄여줘요. 문제집에서 줄여줘서 그 문제집은 제가 이 화면을 쏠 겁니다. 쏴서 제 요약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신강식 교수님 잘 쓰셨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 문제집 갈 때 할 테니까 일단 문제 요약집 위주로 가지고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2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한번 할게요.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가 하나가 나와요. 자,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을 보시면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 1번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딱 우리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있어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법경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죠? 물리적이죠? 물리적이라고 해서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눈에 비칩니다. 우리 인간 눈에 비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과 법률적은 요건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길 보는 것보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넘기셔서 어, 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를 잡으세요. 잡으셔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요 오지선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경제적이 박스에 보시면은 5개가 있고 기술적이 4개가 있죠. 뭐 느낌이 안 오시나요? 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얘네 둘을 바꿔내요. 그죠? 뭐하고 뭘? 경제적과 기술적.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 바꿔내기 때문에 요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은 그냥 다 시옷이 들어간다. 시옷 들어가죠. 기술적은 시옷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나 우리 공간도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고 위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위치는 나중에 나오니까 후수를 하겠고, 요거는 그냥이다. 요건 기술적이다. 기술적, 물리적이요. 근데 경제적은 시옷 들어간다 그랬죠. 자,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작아요, 커요.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돈이에요, 돈.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럼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가 들어갔다는 건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까? 생산 요소죠. 근데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산재로서 만들 땐 사용하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다 팔아서 이거를 모델하우스 가지고 상품으로 팔아요. 그럼 상품을 팔아서 그냥요 돈을 받아요. 자산과 자본은 돈이란 뜻이죠. 그죠? 요거와 요걸 바꿔내니까 우리가 야매로 자산에 시옷 들어가죠. 이것도 시옷 들어간다 우겨야 되죠. 그죠? 우겨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들어가죠. 근데 23회 때 나왔거든요. 환경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죠? 시옷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1번 문제를 맞춰드릴 텐데, 이따 1번에 기술적에 얘네들이 끼어 들어가요. 그죠? 그럼 기술적에는 시옷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맞추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또 새벽 2시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치고 들어간다는 건 이제 지루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보세요. 공자님의 맹자와 공자 아시죠? 그래서 공자님의 따라보세요. 환희에 대해서 환희의 건강 상태예요, 그죠? 환희에 대해서 따라보세요. 기술하시오. 그래서 15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수능이 나왔는데 뻥이고 따라서 공자환희 기술 그리고 기술적이죠, 그죠? 근데 경제적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과 출제원이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그 타 민간 자격증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어떻습니까? 모여갖고 기출을 하거든요. 근데 공인 자격증을 못 내요. 왜냐면 공인 자격증 내가 강의 못 하니까.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그냥이야 요거야. 요거 5개하고 4개가 있죠. 얘기 좀 해봐. 우리가 객관식 만들려면 딱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경제적 뭐가 들어간다? 그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그죠? 나중에 투자론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자산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요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법률적이라는 것은 협의와 강의가 있죠.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좁게. 광의는요, 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협의까지가 그냥요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상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우리가 토지 및 그냥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 정착물이 하죠.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이죠. 그런가요? 근데 광의는 민법을 포함시키죠. 포함시키고 중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의제 중부동산. 그럼 중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개별법에 들어가 있죠. 각각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은 그냥요 둘 다 등기는 해요. 자, 우리가 등기하고 얘는 점유하죠. 그럼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얘는 점유로 하고 얘는 등기로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원래 정착물이에요, 비정착물이에요. 그러면 동산이다 보면 점유한 문제 생기죠. 얘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부동산과 유사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부동산이 준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근데 의제부동산은 협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디에만 들어가죠?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얘는 이걸 얘기해서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부동산학적 관점인데, 그럼 복합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그냥입니까? 하나의 일체로 봅니까? 그럼 토지와 건물은 원래는 별도 등기를 하죠. 그럼 법으로는 인정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그럼 활동상의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감정평가할 때도 그냥 평가합니까? 일괄평가합니까? 일괄평가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제가 분명히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과 경제적을 그냥입니까? 바꿔냅니까? 바꿔내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에는 CO 들어가면 안 되죠. CO 들어가는 거 골라보세요. 생산 요소와 자산인가요? 얘네들은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어떻게 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에 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5번에 복합 부동산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바꿔낼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제 눈하고 걔네들 눈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개념이 들어갔습니까?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그럼 복합된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뭐와 뭐가 결합된 상태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까지 끊으시면 법으로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활동의 대상이라고 돼 있죠. 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냥 다 복합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어디까지 얘기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3월에 가시면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추겠죠. 갖춰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체크하셨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2번을 가시면은 2번에 박스 쳐보세요. 토지 정착물에다 박스 쳐보세요. 무슨 정착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게 민법상하고 학교론상이 달라요. 그 민법은 그냥이야 토지 및 그 정착물이야. 그는 그녀를 얘기해, 토지를 얘기를 해. 토지를 얘기하죠.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죠. 그럼 토지에 일단은 부착이 돼 있어야겠죠. 부착이 돼서 이동하면 돼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으로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 문제가 나왔던 것은 민법에 나오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해요. 무슨 정착물 얘기한다? 토지 정착물. 그럼 토지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민법에 나와요. 그럼 민법에 나와서 이렇게 부착돼서 이동할 수 없는 게 거래 시 토지의 일부를 볼 수 있고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별도 등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 건물은 그냥이요? 독립물이에요. 독립물이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토지 일부로 보는 것은 담장이나 축대는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국어 같은 게 지금 여기 힌트를 드린다면 있어요. 국어는 작은 도랑이죠, 그죠? 토지의 그냥이다 일부다. 일부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건물도 독립된 걸로 보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임목이요. 임목 그냥요 등기할 수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등기된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그냥이다 독립물이다. 독립물이고 명인 방법 아시죠? 따라서 명백히 인식. 자,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자 우리가 수목이라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명인 방법 갖추고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한 권원이라는 건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그냥입니까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까?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이다. 요건 들어간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일부에 대한 국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머 2번을 다 가르쳐줬어. 그럼 2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 깜짝아, 그지? 국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지. 여러분 2번 지금 푸시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아닌 거 뭐예요? 그럼 국어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번을 보세요. 3번을 따라보세요. 부동산 정착물. 그러면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은 좀 다르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봤던 건 그냥 했어요. 민법이었어요. 민법. 민법은 그냥입니까? 토지 정착물 얘기합니까?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있고 토지와 독립된 건 건물 들어가고 임목도 등기됐죠. 수목 명의방법 권을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학교 내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3번이 부동산 정착물 얘기를 해요. 무슨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그러면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의미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정착물은 자 어떤 걸 얘기하냐? 학문적인 개념이에요. 3번이 나왔던 게.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 부동산 정책물을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픽스라 그래요. 픽처, 픽처. 그럼 픽처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그럼 벽 속에 우리가 철근이 있죠. 철근 원래 그냥요 건축 설비였어요. 그럼 고정됐죠. 분리가 돼야 안 돼요. 픽스돼서 분리되지 못하는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가 기출인데 그럼 어떤 걸 내냐? 부착 방법을 내요. 이 자식들이. 그럼 부착 방법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자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제거해도 저거 벽시 같은 거는 저거 제거한다고 해서 물리적 제거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하자가 없죠. 그럼 이건 동산이에요. 벽난로를 부셔버리면 물리적 제거가 돼서 하자가 있죠. 그건 정착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와요. 기출에.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물리적이 생략이 됐거든요.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효용이나 기능의 손실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벽시계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출에서 이걸 동산이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다? 그럼 올해 나오는 건 효용 기능 손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여기 봐봐요. 위에 봐봐요. 이렇게 형광등 봐봐요. 보여요 지금? 형광등은 원래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죠? 그냥 정착이 돼 있어. 이걸 띄게 되면은 어디가 강의 못하죠. 그럼 그됩니까? 손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 정착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가볼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거했다는 건 그냥이야 뺀 거야. 빼서 헤어졌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남녀간에 이렇게 헤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 헤어본 적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헤어졌어. 근데 집에 가니까 그냥이야 자꾸 생각이 나. 보고 싶어. 생각이 나. 그럼 그냥이 돼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벽시계는 저건 그냥이야 손실이 없어. 생각이 나 안 나. 빨빨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요 기출에 제거해도라는 건 뭐가 생략됐어요? 물리죠. 그럼 효용이나 기능의 손실이 없으면 뭐다? 동산인데 있는 경우는 정착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어드린다면 관계예요. 관계. 자, 우리가 건물주를 임대인이라고 하죠. 건물주를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건물주를 임대인. 자, 그럼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임대인 정착물은 그냥요 정착물로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임차인이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몇 년이면 끝난가요? 그러면 철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요거는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딱 나왔었거든요. 다른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해 갔어? 그럼 우리가 동산의 3종 세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종 세트. 자, 지금 임대인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임차인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임차인 정착물.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왜냐면 봐봐. 지금 얘기하는 게 픽처라는 자체는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건축설비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이야, 영미법이야. 영미법은 따라서 영국
미국법. 그러니까 이 설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이다. 요거는 동산이다. 동산이거든요. 그럼 한 끗 차이야.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에 들어가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괜찮아? 아니면 가져가지 마. 자, 그럼 임차인 정착물보다 동산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수목 있죠. 그럼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것은 이 거짓같 가식적인 놈아. 그럼 우리가 묘목 같은 거는 임시로 심으잖아요. 그럼 이거 동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뭐가 나오냐면 경작 수확물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무슨 수확물? 그럼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해버리죠. 분리시키니까 그냥이다 동산이다. 동산.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나무 있었죠. 나무. 여기 임목하고 순목 기억나지고 나무. 그지? 나무가 이따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연과실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나무가 있었는데 아까 요 나무랑 요 나무랑 틀릴 거거든요. 요 나무는 등기를 안 했어요.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영입 방법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토지의 다른 겁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그냥 살아나는 나무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가야 되는데 얘랑 달라. 성격 자체가. 그럼 경작을 요하지 않아. 요하지 않죠. 이거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무나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이건 그냥 산에 나는 거야. 독립된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일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이따가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려고 그래. 그러면 토지를 계약했지 과실을 계약한 건 아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그냥 산에 나는 거야. 그냥이야 통째로 넘겨버려. 뽑으면 치사하잖아. 산딸기도 그냥이야 산에 나는 거야. 어머 나 어디서 산딸기를 좋아해 뽑으면 되게 치사한 거야. 그냥 넘겨버려. 그냥이야 정착물로 간주해. 간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독립된 거예요. 토지 일부예요. 일부죠. 왜? 나무가 그냥 일단 등기 안 됐다. 자, 명의마법 갖췄다 안 갖췄다. 안 갖췄으니까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임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인공과실 있죠. 자, 인공과실은 그냥이야 경작을 요해. 사람이 심었지, 그지? 경작 수확물이라는 것은 뽑는다고 치사하진 않지. 그렇잖아. 이건 아까 뽑으면 치사했고 경작하잖아. 그럼 이건 뽑을 수도 있지. 그럼 경작 수확물 액센트 줘야 돼. 그냥 넘겨. 뽑고 넘겨. 다시 한번 어떻게 넘겨? 자, 그냥 했어. 뽑았어. 뽑았죠. 그냥 즐기자. 즐기다 가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요거 다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3종 세트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일단 보면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번 있죠? 3번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기출됐던 거거든요. 요약집은 이제 다 한 다음에 한번 훑어드릴게요. 3번의 정답은? 아니,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는 게 아니라. 틀린 거, 틀린 거. 답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삼 번에 몇 번? 어, 날봐. 2번, 2번. 2번이야, 2번. 찾았어요? 자, 일단 1번 아니죠? 근데 1번이 다시 재산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그냥요, 물리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했죠? 얘기해봐요. 그럼 앞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물리적이 생각된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이야, 효용의 기능 손실이 없어. 그럼 없는 이 키포인트라는 거지. 그렇죠? 그 없으면 그냥이야, 이 동산이야. 동산이죠. 그렇죠. 근데 출제원은 그냥이야, 이걸 뺏겨. 그럼 이거를 있는이라고 내요. 올해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있어? 없는 애다 똥을 쳐야 돼. 빨리 빨리 쳐. 쳤어요? 거저 먹지 말고. 그럼 손실이 있으면 그냥이야. 이건 정착물이야. 정착물로 가거든요. 이거 없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봐봐. 지금 여기 매년 경작을 요했어? 요하지 않았어? 이거 봐요. 이거 등기했어? 명의만 갖췄어? 토지 다른 게 아니네. 토지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따라가겠지. 그럼 그냥이야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 간주가 되죠. 근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모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중개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하거든, 나무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 다음에 주물종물이라는 걸 민법 시간에 배웠지. 그럼 우리가 이 토지가 주물이면 요 일부 되는 건 그냥이야. 요건 종속물이야. 그럼 얘가 주물이 되면 종물이 되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그냥 이래 계속적이어야 돼.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면 틀려요.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만 되고, 정착물은 토지에 다른 부동산만 있어요? 토지의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어.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완벽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요약집에서 약간만 넓히면 안 했던 것 좀 잡아보면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23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저자분이 암기프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3종 세트 있었죠. 동산에 어떤 게 있어요? 경작수화물 있잖아요. 그냥 넘겨, 뽑고 넘겨. 판잣집과 가식 중에서 뭐 헐어버린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있죠.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임차인의 정착물이죠. 누구 정착물이다? 임차인의 정착물.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밑에도 있지만 이건 그냥이다 하나의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넘기시면은 24페이지로 가시면 넘기시면은 물건의 성격 용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위에. 이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히 설치된 주문 제작된 정착물들은 그냥요 정착물로 간주해요. 교회용 책상 같은 건 같이 넘어가겠죠. 그죠? 이런 거고. 물건의 설치 의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위에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그냥이야 휘선 에어컨이 있어. 에어컨 있죠. 이건 탈부착이 힘들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임대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거야. 그럼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임차인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의도는 정착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고 광이라는 게 있나요? 광이는 뭐하고 뭘 플러스는 거야? 협의하고 중부동산. 그러면 중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물건 면적 등기나 등록 수선으로 하는 동산이나 이 결합된 걸로 자동차 들어가죠. 선박은 몇 톤 이상이에요? 20톤 이상.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중부동산도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중부동산도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자, 우리가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갔죠? 맞아요. 어업권은 무슨 법이에요? 어업권. 수익환원법이죠. 좀 공부 좀 해. 그죠? 선박은 원가법이죠. 미치겠어.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없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활동의 범위를 또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하신 게 오른쪽 보시면 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현장 자원은 토지에 인공적으로 가해진다 가해지지 않는다. 그럼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고 갯벌 같은 거고. 자, 택지는 그냥입니까? 토지 노동과 작물 투입합니까? 투입하면 상품 자원이라고 돼 있죠. 개념만 알아가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토지의 용어가 나와요. 토지 용어 찾으셨어요? 그럼 이 저자분이 여기서 하는 걸 이제 한번 훑어드리면 무슨 지와 무슨 지가 있어요. 후보지와 이행지.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 후보가 상을 타지. 그럼 상호만 나오면 누구 찍어? 후보지. 지역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되는 거야. 맞죠?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부지가 넓죠. 맞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에 있다 비교했고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필지는 따라서 법률적 가격이 나오면 돈이지. 그냥이야
획가 그 다음 보시면 되고, 맹지와 대지라는 것도 구분이 되며 넘기시면은 법쥐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쥐는 그냥 있어요. 법이 붙었어요.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 안 되죠. 근데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뭐 공한지, 유지, 효한지가 있는데, 자, 그럼 일단은 넘겨볼게요. 넘겨서 후보지와 이행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26페이지로 가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근데 요번에 감정평가 3월 달에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는, 후보지는 그냥이야 지역 상호간이야. 이행지는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제가 왜 예전에 선을 넘으면 후보지고 선을 넘지 않으면 이행지였죠. 근데 이게 유력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를 본다면 들어갑니다. 뭘 이제 주의 있게 보시냐면, 제가 예전에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계속 되는 게, 지역 상호간 나왔어. 후보가 뭘 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이행지 나오면, 자, 우리가 지역 내죠, 그죠? 그러니까 상호간과 지역 내 계속 바꿨는데, 이번 3월 달에 좀 획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지금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으면, 자, 우리가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누구의 동생이야? 감사합니다. 야매를 외우시고 자, 그럼 인공지능 동생이지? 그럼 얘가 맨날 농탱이만 까. 그럼 어떨까? 그냥이야 영화감독으로 거장이시죠? 소분류야, 대분류야? 대분류죠.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임농택으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요, 지역 상호간이야. 이게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요 빨간색 있죠? 이걸 넣으면 뭐다?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라는 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봐봐. 그럼 택지는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농지지역은요? 전답, 가수원. 자, 임지지역은 용지림지역과 신탈림지역이 있죠. 그럼 이행지라는 것은, 자, 봐봐. 후보지는 그냥이야, 요 다른 지역이야. 그럼 지역 내요, 지역 상호간. 상호간만 바뀐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이행지는 그냥이야 여기 안에서 바뀌어. 지역 내에서 바뀌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소분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무슨지? 이행지. 이건 지역 상호간이다, 지역 내다? 지역 내에서 바뀌어. 주구장창 냈던 게 요거와 요걸 바꿔낸 거야. 근데 지금 바꿔냈지, 그지? 맞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실상이야. 그래서 야, 좀 체계를 바꿔보자. 그럼 이걸 넣으면 무슨 지야? 후보지. 안 넣으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잘해야 돼. 이게 무슨지? 후보지. 뭐 넘었으니까. 원래 이거 나와. 알겠죠? 그죠? 적중하는 거야, 지금. 친기가 있어. 3월달에, 3월달에 내가 봤거든. 감정평가 문제를. 그럼 이건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낸 거는 이걸 바꿔서 냈거든요. 냈거든. 근데 그럼 이렇게 바뀌면 무슨지? 후보지. 이렇게 바뀌면 우리 이것만 할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저자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색깔 쳤잖아요. 그럼 상호간에 바뀌면 뭐다? 후보지. 용도적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인데 이제 그게 실상하다는 거지. 가수원에서 공업이라는 건 그냥이야 이 선을 넘었어. 넘었으면은 후보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예제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공업이 주거지로 바뀌었어. 이행지가 되지. 안 넘어갔으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둘 다 그냥입니까? 전환 중입니까? 전환 중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행지는 상호 이행된다는데 상호 이행되는 걸 헷갈릴 수 있어요. 상자가 안 나오거든요. 이행지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호가 나왔다. 후보가 상을 타죠. 그 후보지구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지택지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토지라고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누가 넓은 개념이다? 부지, 이 펄부자,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그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만 얘기해요. 건축할 수 있는 하천부지는 건축할 수가 없죠. 모두 일컬어서 얘기하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지가 전체라면 그냥입니까?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만 있습니까? 가능한 것만 있죠. 그러면 건축이 불가능한 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주상공으로 세 개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지라는 게 있죠. 이 대지가 좀 논란이 되는 게, 자, 한문이 이제 달라요. 그럼 우리가 지적법상에 28가지의 지목을 아시죠? 근데 지목이 굉장히 웃긴 게, 제가 공장용지는 지목이 뭐라 그랬죠?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죠, 장. 개론하면 공시법 몰라. 장. 그러니까 거의 앞대가리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용지의 지목이 장인데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공시법 시간에 작년에 나왔었어요. 제가 차장천원 기억나세요? 그게 공시법에 적중이 됐다거든요. 그죠? 나 깜짝 놀랐어. 내 야매가 나온 거야, 공시법에. 그래서 어휴씨, 내 야매 다 먹히네, 공시법에. 그럼 이거 장이죠. 근데 지목이 대죠, 대. 대지예요. 지적법에는 대예요. 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대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죠. 그럼 택지와 유사하지만은 지적법상에는 이 대와 공장은 다르죠. 그럼 지목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지와 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거는 이제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도자 써서 지터러스의 터대자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오른쪽에 맨 밑에 가시면 맹지와 대지가 또 나와요. 찾으셨어? 그러면 이 대지와 그 대지가 같다 다르다? 배 나온 대지가 아니라 그 한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을 보시면 자루형 모양의 대자예요. 무슨 모양이다? 자루형. 그래서 이제 맹지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건축법상에 나와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건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대지라는 자체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몇 메다가 접속면이 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배우셨죠? 이게 그냥이야 자루형 모양이야. 그럼 이 대자가 달라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그죠? 그럼 자루형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제가 이 대지라는 것을 한글로 내봐요. 그냥이야 얘 대지와 얘 대지가 달라. 그럼 이시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시청 들어갈 걸 자 출제원들은 낸다 안 낸다? 거의 막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저희 이제 거의 출제원들이 젊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좀 우리가 선배들이 했는데 거의 저랑 동기나 아니면 선배들인데 약간 1, 2년 박사들인데 이시청이 무섭대요. 이시청 딱 하게 되면 집 찾아온대요. 자기네 집에. 뭐 새벽 5시에 무슨 사람들 한 문제 맞춰줘요. 그러면은 정확히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야. 만약에 이시청이 들어갈 수도 있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안 낸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면, 내 나오면 또 모자 쓰고 다니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자, 가서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지예요, 부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포괄적인 용어죠. 그럼 택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부지까지 다 들어가죠. 근데 택지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주상공,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 밑에 보시면 대와 대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대를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적법상의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대지는 그냥이야 건축법상이야. 그럼 우리 대지가 우리 학교론에서 택지와 좀 유사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른쪽 맹지와 대지의 그 대지가 요건 대지가 한문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눈을 크게 뜨면 이건 자루형 모양 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맹지가 감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접속면이 통하게 되면 이건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형 토지를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근데 중요한 건 나지와 건부지가 또 다르죠. 공지가 있는데 공지는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럼 건폐율을 제한하는 필지의 건축물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둔 비워둔 토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건폐율이 60%면 100에서 60%를 빼봐요. 40%가 공지가 되겠죠. 아니, 머리 좀 써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공지와 공한지가 좀 틀린데 나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지가 이제 나대지와 약간 틀린데,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 나지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장난쳤는데, 이 나지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나지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토지보상 평가 지침. 이건 뭐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시지가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는 나지를 상정해요. 뭐로 상정한다? 그래서 감정평가 때 사용되는 건데, 그럼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다. 제도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 등 사용수를 제한하는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법 제도상 보상평가를 할 때, 자, 보통 그냥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나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나지로 갖고 상정합니다. 뭘 상정한다?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공적 제한을 가할 수 있죠. 왜냐입니까? 공법상 제한은 다 받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상? 사법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이게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2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16으로 가시면은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표준지 조사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 표준지는 건부지로 가요? 나지로 가요? 5번에 찾으셨습니까? 나지 상정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학원 근처도 거의 그냥이요. 다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잖아. 얘기를 해봐. 그럼 건물이 있지, 그지? 근데 있는데 건물을 하는 거야? 토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없는 걸로 가거든요. 그럼 그냥 나지로 가. 나지. 그래서 공법상 제한 상태는 기준하지만 사법상 제한 설정돼 있지 않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갔나?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가사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봐, 없는 거로 봐. 그럼 건보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나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 거기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나지라는 것은 그냥야 법에 나와 있는 거야.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나대지와 나지는 같을까 다를까? 그냥야 글씨도 달라. 자, 공장용지 아시지? 공장용지는 아까 지목이 뭐였지? 장이었죠, 장. 그런가요? 그럼 공장용지도 공장을 안 지을 수도 있잖아.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야 낮일 수도 있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대가 아니죠. 그럼 나대지와 낮은 다르다는 거죠. 낮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뭐 종교용지도 될 수 있고 다른 거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보총 있어요? 그럼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돼 있는 토지를 말한다. 채셨죠? 그럼 나대지와 나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건부지. 자, 건부지는, 자, 요거는 토지 위에 그냥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이미 들어선 부지를 얘기하죠? 이걸 건부지라 그래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게 감정평가 때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될까요? 나지가 높게 평가되죠. 그렇죠. 그럼 나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에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채용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지가 이제 감정평가상 용어니까 주상공 중에서 상가로 이용하겠다. 채용이 있고 시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 감정평가할 때는 뭘 높게 평가한다? 나지를 높게 평가해요. 만약 인접토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지에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전철역 3번 출구가 뚫리면 상가를 고쳐야겠죠.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뭘 높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나지거든요. 그죠? 맞나요? 그럼 나지를 높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건부지가 낮게 증가, 감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근데 그린벨트는 영어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얘는 없었고 건물이 먼저 있었다면, 자, 얘는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얘는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하죠. 그럼 얘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토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제한을 합니까? 제한했을 때 건물이 없는 게나 있는 게나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예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이 높게 평가되니까 건부간가다, 건부진가다, 건부진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정부가 손을 안 댔어. 누가 높게 평가를 원지고 낮이고 손을 대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낮이라는 것은 같고 오른쪽에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럼 채용 상태의 낮이 가격은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잖아. 그래서 건부 감가라고 하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나?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그냥 제한을 했어. 그럼 누가 높게 평가돼? 건부지죠.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높게. 그럼 건부 감가 진가. 진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토지 이용 규제도 강하게 되면 건부 진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공지라는 것은 공지는 건폐율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비워둔 땅을 얘기를 하죠. 그럼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그러면 건폐율이 60%면 나머지가 몇 퍼센트야? 40%가 공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넘기시면은 공지가 있고 공한지가 있어.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넘기시면 공한지 있어요? 그럼 공지하고 공한지는 같아 달라? 한자가 붙었지? 더럽게 이걸 내. 그럼 한가한 한자죠? 이건 도시토지로 지가 상승만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죠. 공한지와 공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도시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시면 가봅시다. 그냥 우리가 끊기면 안 되니까 또 끊기면 안 되니까 27페이지를 가셔서 필지와 핵지 있어요? 들어갈게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는 토지의 번호예요. 번호를 매깁니다. 1번지, 2번지. 소유권을 구분하죠. 획지는 감정평가상에 대한 용어죠. 그럼 비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죠. 그럼 이 필지가 지적법상하고 등기법에 또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그냥요 등록단이라 그래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하죠. 그럼 등록만 맞아요? 등기도 맞아요. 근데 면적단위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등록단위 해도 되나요? 등기해도 되나요? 근데 면적단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X예요. 면적단위는 제곱미터죠. X다. 그 다음에 이건 지번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죠. 누구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봐봐. 여기 옆에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었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 경험이 많아야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얘와 얘를 땅 따먹기 하네? 그럼 이제 땅 따먹기 해서 자기가 먹는 거지.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언젠가 가니까 어이씨 이게 네 땅이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번호를 매겨. 야, 넌 1-로 가라. 난 2-1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가야 되는데. 그게 소유권이지. 뭘 나타낸다? 그럼 지번은 그냥이야. 이 소유권을 얘기해. 그럼 이건 법적이죠. 그냥이야. 법률적이야. 법률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객지는 뭐냐?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가 이제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가격 순위 비슷한 토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적법이야. 이건 감정평가. 감정평가.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가 도로가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용인의 하이닉스 알아? 내가 그럼 중개업자야. 그럼 여기 하이닉스가 뚫립니다. 도로가 착 나오면서 여기는 얼마 브리핑 하잖아 내가. 꼭 중개업자 같지? 나중에 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뚫립니다. 여기가 도로가 쫙 뚫리게 되면 여긴 평당 얼마? 평당 얼마 하는 거야. 내가 소유권 얘기했어? 가격 중심으로 얘기했어. 그렇죠. 맞아요? 뭐 29번지 땅 얼마? 30번지 땅 그렇지 않았잖아. 여기 하이닉스 도로가 쫙 뚫리게 되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했잖아. 그럼 내가 그냥이야 요 거래 활동은 가격 보고 해. 가격 보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일단의 토지를 이렇게 가격 수준으로 묶어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서 자연적, 인문적, 행정적 나눌 수 있죠. 그 가격이니까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필지와 핵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와? 필지죠. 지번이니까. 그러면 획지가 느낌이 와, 필지가 느낌이 와.
그러다 봐. 필지, 느낌. 어, 필지. 그러다 봐. 필지, 법률적. 이게 니을이 들어가잖아. 연구한 거야. 그 니을이 들어갔지? 기가 막혀. 그 필지하면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 나오면 안 돼요. 화장실 가다가 필지 근데 경제적 그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격 나왔어? 무조건 무슨 지지? 획지예요. 이따가 제 박스에서 가격이 나왔다는 뭐다? 획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가격 나왔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 신은 들어오기 전에 좀 촐랑대지 말자 그러는데 계속 나오네 지금. 강의 스타일이 있나 봐. 좀 천천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미치겠어. 내가 역시 중개업을 해야 되나 봐. 자, 그러면 필지 액수 있어요? 업자가 돼야 되나 봐. 그럼 또 필지. 그럼 뭐냐고 법률적이 나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옛날 지적법이었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하나의 지문은 그냥요 등록단이에요. 등기단위나 해도 되나요? 면적단위는요?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 면적단위 치면. 그럼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 법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획지는 부동산의 감정평가고 거기 가격 나왔지. 돈 보면 어떻게?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정평가사들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 수준 비슷한 토지죠. 그래서 활동이나 현상에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돈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경제적이죠. 법적이다, 경제적이다. 감정평가 활동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 이제 1, 2,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핵지로 구성되는 건 그냥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 하나 이렇게 묶으려면 그냥의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 틀리면 못 먹지. 그래서 이제 물건별 평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거리라면 그 만약에 1번지, 2번지가 그냥이야 획지로 묶으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 틀리면 묶여 못 먹어. 못 먹어. 이게 평당 100만 원이고 얘는 300만 원이야. 틀리지? 그럼 꺾거니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개별 평가야. 그냥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획지로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개별 평가로 가요.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죠. 여기가 3번지고 4번지하고 5번지라면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어떡하? 100만 원이고 요건 11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냥이야 이거 비슷해. 101만 원 비슷하죠? 좀 편했어? 110만 원이니까 막 가더니 비싸다? 그냥이야 묶어. 묶죠. 그래서 야 이거 묶자. 묶어고 이거 건물 하나 진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아까는 그냥요 1필지가 그냥 1획지가 됐죠. 개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이야 묶을 수 있어. 그럼 두 개의 필지를 그냥이야 1획주로 묶어. 1획주로 묶어버려요. 무슨 평가다? 일괄 평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럼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의 필지를 이제 주유소와 카센터로 나눴습니다. 그럼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인위적으로 한 필지를 아까 인위적으로 획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가격이 똑같다, 다르다. 이획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일괄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 하나로 묶으면 뭐죠? 두 개로 나누면 구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건 무슨 평가하고 개별이고 여러 필지를 하나의 획주로 묶으면 일괄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주로 나누면 구분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넘겨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예요.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법지는 그냥 있어요. 법이 붙었어요. 빈지는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이 개념상의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느냐,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역 이용 가치가 있느냐, 이용 가치가 없느냐 나오면 그냥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법지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인정이 돼. 근데 빈지는 뭐냐면 우리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이 있잖아. 소유권 인정돼? 내 걸어가는데 내 땅이야. 어떤 놈이 그러지 않잖아. 그럼 얘는 안 된단 말이야. 끝났네. 그냥이야 반대야. 얘는 이용 가치가 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법지 있어요? 법이 붙었죠? 그냥 소유권이 인정이 돼. 활용식이 없죠. 그럼 빈지는 어떻게 돼요? 해변 토지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식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하면 만조와 간조는 갯벌이었죠. 네, 만조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까지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공안지는 했었죠. 그럼 유유지와 휴안지를 묶어보세요. 유휴지와 휴안지를 묶어보시면은 이 유자가 그냥입니까? 놀유자입니까? 이건 실유자죠. 그럼 쉬는 거와 노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유원지는 놀러 가죠. 휴게실은요. 쉬러 가죠. 그럼 우리가 유유지라는 자체는 그냥이야 놀리는 게 나와야 돼. 그럼 논다는 건 그냥이야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쉬는 거는 바람직스럽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삼박 같은 경우는 지력회복 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유지는 그냥이야 이 노는 거야. 놀리는 게 나오지. 휴안지는 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지력도 회복을 위해서. 포락지라는 건 뭐냐면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천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에요. 원래는 전답 등의 사유지였죠. 물에 침식되어서 변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하고, 선화지가 이게 고압선이에요. 그럼 고압선 밑에는 감가가 되겠죠. 자, 소지는 아직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미개발 토지거든요. 미성수지 찾았습니까? 근데 소지를 원지라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지는 바탕 숫자야. 아직 개발됐다, 개발이 안 됐다. 원지.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소박하냐? 원시적이라고 하죠. 원지 나오면 누구 찍어서 해야 돼요? 소지. 영화배우 소지섭 아세요? 그냥이야 원래 잘생겼어. 그럼 잘 얘기해야 돼. 내 이름은 송우석이야.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 소지섭이 잘생겼어. 알았어. 씨, 알았다. 원지 찍어. 씨, 자, 알았다. 아시겠죠? 빨리 씻기 전에 빨리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4번 문제. 이 옳은 걸 찾으라 했죠. 몇 개죠? 몇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2번. 두 개인데. 아니, 두 개야. 내가 해줄게요. 예. 자, 일단은 기억은 틀렸어요. 자, 지력회복에서 정상적으로 쉬어요. 그럼 휴안지가 되겠죠. 휴안지. 틀렸죠? 니은은 맞아요. 맹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세 개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정확히 하시는데 옳은 것은 이제 두 개가 되는데 자, 갑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맹지는 맞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획지 있죠? 하나의 집원이 묻는 등기단위는 필지가 되겠죠. 맞나요? 제가 지역 상호간과 지역 내는 다르죠.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다?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법지는 법이 붙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죠. 이용식이 없거나 적은 토지죠. 비읍은 왜 들었을까요? 포락지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입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죠. 이해하셨습니까? 시옷은요. 부지죠, 부지. 일정한 정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거죠. 하천. 제가 봤을 때는 세 개라고 하신 분 이응까지 맞아서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요새 심리도 내가 보거든요. 근데 요게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으로 보셔야 돼요. 착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지가 우리나라에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상권이 공법에서 배워? 민법에서 배워? 민법이 사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낮이란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토지 사용식을 제한하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요거가 아닌 게 다른 게 또 세 개로 맞히신 분이 계시지만 거기다가 요게 이제 세 개로 딱 걸리신 거죠.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가격을 보면 어떻게 되죠? 획가죠. 그럼 가격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으로 가격 순위 비슷한 토지는 뭐다? 획지를 찍으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맞는 것만 고르시면은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이죠. 그래서 나지를 주의 있게 보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